저는 지금 수도권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덕고등학교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광주 안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였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고3 초조하고 막막하던 그 시절 저는 아는 친구에게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모금 뻐끔거리는 정도였지만 금방 중독되어서 거의 꼴초 수준까지 갔었죠. 저희 학교에는 만대동산이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둔덕이 있는데 그게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모여서 산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몰래 애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새벽 3시쯤 사감 선생님은 먼저 주무시고 자습하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자러 들어가고 때마침 저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한 갭이 들고 늘 가던 만대동산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말 그대로 달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져 오직 라이터 불빛에만 의지해 만대동산 기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대로 만족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저 멀리 누군가가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손을 까딱거리는 흐릿한 형체만 보였지만 저는 순간 사감 선생님에게 흡연 사실을 들킨 줄 알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으로서 흡연과는 거리가 먼 학생으로 선생님들께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손만 까딱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속으로 설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때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어찌됐든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학교 건물 근처로 가더니 눈앞에서 갑자기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제가 엄청난 곳 앞에 서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덕고등학교나 광덕중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저희 학교를 건립한 고령 신씨 어르신 한 분을 모신 무덤이 실제로 학교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그곳 앞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비석과 무덤. 제게 손짓하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죠. 혹시나 해서 수희 아저씨나 사감 선생님께 여쭈어봤지만 그 시간에 나돌아다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교문도 잠가놓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더더욱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과연 그 어둠 속에서 무덤까지 저를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저의 의지로 끊었다기보다는 마치 기숙사 내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마치 기숙사 내에서 뭔가가 돌아다니면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혹시 저와 같이 강덕구 내에서
기숙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이 틀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혹시라도 미친 사람 취급당할까봐 그날의 기억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 후배들 중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여기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사히 졸업하였지만 그 근처에는 한 번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수업 시간에 저희 국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남자분이신데도 얼굴이 좀 곱상하달까? 다소곳하게 생기셨고 체구도 남자치고는 왜소하신 편이라 첫인상을 말하면 온화해 보이고 혹은 나쁘게 말하자면 만만해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격한 우정을 다지시다가 수업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빠져나오셨답니다. 택시 구하기 힘든 시간대라 10분여를 방황하다 가까스로 한 대가 앞에서 멈춰섰는데 선생님이 땡땡동 괜찮으세요? 하니까 꼭 무언가를 가늠하듯이 잠깐 선생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랍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대요. 선생님은 한참 장거리 손님을 태울 시간에 자기 목적지는 15분 달리면 도착하는 거리라 태울까 말까 고민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조수석에 탔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탄 지 1분도 안 돼서 택시기사분들 프로필 같은 게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횡하니 비어있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선생님이 그 공백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먼저 아, 그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이 그 위에 커피를 쏟아서요. 너무 보기 흉해서 그냥 치웠어요. 이러더니 대뜸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커피 있는데 드실래요?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좀 이상한 기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택시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였나 크게 개의치는 않았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커피를 못 드시는 체질이라 감사하지만 커피를 못 마신다고 거절하니 기사분이 아무렇지 않게 녹차나 식혜도 있다면서 운전석 옆에 놓인 무언가를 뒤지더랍니다. 거기에 마침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추니까 기사분이 아예 몸을 들어서 무언가를 뒤적뒤적 있는데 찾는 게 안 나오는지 계속해서 응? 응? 왜 없지? 이상하다. 응? 이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면서 됐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뒤적뒤적 이상하네.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응? 이것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찾는 게 안 나오니까 이분의 말투가 점점 난폭해지고 쓸데없이 동작이 커지더니 이윽고 말의 욕설까지 섞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씨, 왜 없어? 어디 간 거야, 이씨. 선생님은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조수석 옆문을 손에 가져갔고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사 아저씨는 계속 욕설을 내뱉어가며 무언가를 뒤지고 찾고만 있고 뒷차에서는 빵빵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든 선생님은 택시비를 뿌리듯이 집어던지고는 그냥 문을 열고 도로로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등 뒤에서 있다! 그래, 있어야지!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답니다. 기사 아저씨가 들고 있는 건 녹차나 식혜 같은 게 아닌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웬 공구였답니다. 선생님의 힘이 풀리는 기분에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서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룸메이트한테 전화를 걸었고 룸메이트가 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가 쌩쌩 달려있는 도로를 그냥 가로질렀다는 게 더 무섭다며 웃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